네, 시장이 다행히도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장중 내내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또 벌어지고 있는지 같이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장 전에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죠. 숫자 괜찮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슈 필터에서 실적에 대해서 좀 자세히 뜯어다 볼 거고요. 시장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 대다수가 오늘 정치 테마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권 주자들의 대선 출마 소식이 잇따르면서 오늘 이 내용을 투자텔미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대권 초기 레이스 국면에서는 어떤 매매 특징이 드러나는지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12시를 기점으로 시장이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과 중국 때문인데요. 중국 쪽에서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 리스트를 내놓으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다행히도 2시를 기점으로는 다시금 반등폭을 조금은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투자텔미 시장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12시를 기점으로 시장이 상승폭을 좀 줄여 나갔었습니다. 뭐 때문이지 하고 보니까 이 중국의 보복 조치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잠시 또 밀린 것 같은데요. 중국 관영 매체가 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50% 추가 관세 경고에 맞서서 미국산 농산품 관세 대폭 인상과 축산품 수입 중단 그리고 미국 기업 조사 등 6개의 대응 조치 리스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이 고집대로 하면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 하나투자증권에서 신흥국 담당을 하고 있는 정정영 애널리스트가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반격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들 6개로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앞서 기사에서 확인이 됐다시피 대두와 수수 등 농산품 관세 대폭 인상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미국에서 이제 조류 독감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축산품과 관련된 제품도 수입을 중단하겠다라는 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합성 마약 펜타닐과 관련한 미중 협력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서비스 무역 반격 조치 여기에 미국산 영화 수입 금지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정정영 애널리스트는 6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막대한 독점 이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유관 부처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EU를 포함한 그 외 국가들은 미국과 협상의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중국과는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강한 대립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부과가 마무리가 돼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반등을 하려나 뭐 이런 시장의 코멘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는 강보합권에 그치고는 있지만 코스닥 지수가 현재 2시를 기점으로 다시금 반등폭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움직임이 포착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에 가까운 주가 반등 흐름 유지가 되고 있네요. 다음 두 번째 투자텔미 내용입니다. 네. 오늘 대선 출마 기사 소식들이 많이 쏟아졌죠. 대선 테마주를 장려하는 건 아닌데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 대선 테마주들이 어떻게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는지 참고하는 차원에서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대선 테마주들은 세종시 관련주들이 먼저 반응하기는 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벌써 세종시 쪽에는 부동산 물량이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퇴를 표명하면서 대선 출마 선언을 암시를 하자 그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관련된 인맥 관련주 그리고 일자리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응을 하는데요. 김문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인 만큼 일자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도 같이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대권 주자 출마 선언을 하는 사람 그리고 할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김문수 노동부 장관 오늘 출마 의지를 밝혔죠. 내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고요. 안철수 의원은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현재 4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안철수 관련주들은 세론이 나오면서 일제히 관련주들이 파란불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퇴임식을 열고 14일에 대선 출마 선언할 예정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 기사를 통해서 여의도 국회 앞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10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할 예정이고요. 이준석 의원은 대선 예비 후보 오늘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잘 알고 있다시피 내일이죠. 대표직을 사퇴한 이후에 대권 도전할 예정인데 다음 주에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 대선 주자에 참여를 하지 않겠냐라는 기사의 내용들이 오늘 일제히 보도가 됐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바로 또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텔레그램 방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코멘트인데요. 대선 테마주들은 우리가 매매를 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트레이딩 하실 때 참고할 만한 코멘트를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선주는 막판에 유력한 후보 한두 명이 남았을 때 누가 될까 눈치를 보면서 반반씩 집중을 해야 한다면 초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너도 나도 출마를 선언을 하기 때문에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어떤 인물이 대선 출마 발언을 하게 되면 기존에 수급이 몰렸었던 인물 관련주는 하락을 하고 새로운 인물주는 상승을 하는 패턴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앞서 보신 것처럼 일제히 대선 출마 선언 기사가 쏟아지게 되면서 시간차 매매를 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은 정치 테마주가 시장을 휩쓸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선 테마주들을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과연 누가 당선이 되는지도 초기에는 대선 테마주를 매매할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물이 대선 출마를 발표하냐 그리고 언제 출마를 언급하냐 이게 핵심이라는 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은 제약바이오 쪽 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전일 에이벨 바이오의 기술 이전 수출 계약과 함께 시장에서는 넥스트 다음 타자를 또 찾고 있습니다. 오늘 한양증권에서 오병용 애널리스트가 언급한 나이백이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병용 애널이 나이백에 어떤 모멘텀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에 대한 소개부터 전해드리면 나이백은 20년 넘게 펩타이드 신약만 개발한 기업입니다. 핵심 후보 물질로는 섬유중 치료제를 꼽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개발 중인 펩타이드 신약 후보 물질이 MP201이고 이 신약 후보 물질의 기술 수출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미국 소재 제약사와 바인딩 텀쉿 계약을 맺었는데 여기에서 텀쉿은 본격적으로 계약 논의에 들어갔다라는 걸 의미하죠. 조건에 따라서 현재 늦어도 6월까지는 본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이백은 펩타이드 GMP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에로 계약과 동시에 MP201 생산도 가능한데요. 생산과 공급 계약 또한 따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나이백은 치과용 소재 사업이 또 고마진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이래저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에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된다면 주가는 제대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장중에 7% 넘는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현재는 5.79%의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오히려 나이백의 주가는 이때부터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일 상당히 큰 폭의 주가 상승폭을 그려냈고 오늘 이 리포트에 힘입어서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뉴스 집중해서 보셨을까요?
네, 뭐 관세 이야기부터 다양하게 또 말씀해 주셔서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찾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 어떤 추가 관세 일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관세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체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어젯밤에 이증시의 반등, 장중 납폭 굉장히 컸다가요. 결국 보합권 마감했는데 이게 가짜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지 하더라도요. 결국 그런 가짜뉴스로 인해서 지금 그 어떤 마진콜까지 방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마진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물량들 소화한 만큼 일단 기술적 반등의 발판은 좀 마련했다 보고 있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오늘 중에도 조금 전에 트럼프의 추가 관세 50%에서 중국이 강경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나왔고요. 조금 전도 아까도 좀 체크를 좀 해주셨지만은 중국이 이제 미국의 농산품에다가 대규모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고, 뭐 펜타 협조 중단하는 등 6가지 어떤 그 대비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6가지 대비책을 보게 되면은 트럼프로서도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강대 강의 입장에서 또 협상이 어렵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항상 지난번 1기 때도 보시면 트럼프 1기 때도 정말 막판까지 갔다 거기서 협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정말 강대 강으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어떤 협상의 실마리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은 지금 강대 강으로 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죠. 중국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다른 모든 국가하고는 즉시 협상을 시작하겠다. 그러면 결국 중국만 강대 강으로 가는 거고, 뭐 유럽부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협상 개시가 됐죠. 이미 일본 총리하고 통화했고 지금 협상에 대한 발판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중국만 강대 강으로 가고 유럽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협상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좀 안도감을 찾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내일은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바닥을 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후행 PBR이 0.79인데요. 러우 전쟁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금융 위기 때, 또 19년도에 1차 무역 분쟁 때도 0.8배 이상이었던 건데 지금은 0.79배니까는 그 어떤 때보다도 상당히 좋다고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내일까지 미국과 중국이 강대 강으로 부딪힌다 하더라도 다른 쪽이 협상 구도로 간다면은 아마 시장은 어느 정도는 저점을 찍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제 좀 그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관세 속에서도 좀 피해가 덜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아마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결국 관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와 관련해서 협상의 여지는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에서 좀 연결될 만한 종목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관세가 아예 멈출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협상을 하면서 갈 거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수혜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스페타시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가, 이스페타시스가 현재가가요, 3150원인데, 여기서 한번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왜 이스페타시스 말씀드리냐면은, 엔비디아 관련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관세 리스크가 작을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에서 쓰는 AI 서버는 대부분 멕시코에서 조립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상호관세에 대해서 이제 제외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멕시코하고 맺은 이 무역 협정에 의해서, 관세가 이제 보편관세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상호관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런 어떤 관세 우려감이 극단히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런 관세 쪽에서 가장 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속해서 엔비디아 반등이 먼저 나온다 한다면은 이스페타시스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그 엔비디아의 지금 이 다중 적천을 공급하는 이 MLB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B100향의 매출이 시작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면은 이스페타시스가 따라갈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과거에는 이 제이오 인수하는 것 때문에 하락이 나왔던 건데요. 그건 완전 철회되면서 이제 악재가 없어졌죠. 특히나 그 악재가 없어진 상황에서 엔비디아 외에 지금 브로드컴 매출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말 기준의 매출 비중이 엔비디아가 12%인데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브로드컴으로 보고 있어서 결국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봤을 때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반등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이스페타시스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스페타시스는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만 6천 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반등과 동조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리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소개해주셨던 플리토가 오늘 또 장중에 8%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플리토와 ABL 바이오 두 종목 모두 점검을 해주시죠. 네, 플리토가 이제 AI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소프트록스를 보면은 지금 이 정시 테마주로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정시 테마주로 올라서고 있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약간 좀 불안정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결국 이 AI 쪽에서 정책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아마 이 정시 테마에 대한 어떤 수급이 세게 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플레이토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이벨바이도 제가 1월부터 말씀드리면서 무료 방송을 통해서 계속 리뷰를 해드렸던 건데, 이 에이벨바이는 왜 더 걸 수밖에 없냐면, 지금 에이벨바이의 글로벌 경쟁사가요, 지금 에이벨 바이오보다 작은 이 기술 이전을 하고 시가총액이 10조까지 갔다가 최근에 2.5조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이벨 바이오는 그보다 더 큰 기술 이전을 하고 지금 데이터까지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2.5조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이벨 바이오는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으로 6만 5천 원까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에이벨 바이오는 일단 기본 목표가 6만 5천 원까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보유할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고요. 오늘 또 유튜브에서 체험덕을 좀 검색해 보시면 제가 ABL바이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세한 이유하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그 다음에 시장에 내일 바닥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유 좀 설명 드려놨으니까 유튜브에서 체험덕 검색하시고 동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